28살 한서연의 결혼식. 화려한 웨딩홀, 200명의 하객, 완벽한 예식. 그러나 복도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신랑 강민준과 7년 지기 친구 박지우의 격렬한 키스. 들리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잔인한 진실. 5년 연애도 7년 우정도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 아들까지 있었다. 서연은 결혼식을 강행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신부가 아니다. 천천히, 완벽하게, 냉혹하게 서연의 복수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진짜 자신과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해 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에 묻은 입술 자국.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청담동 그랜드 엠버서더 웨딩홀은 하얀 장미 수천 송이로 장식됐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제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 있었죠. 거울 앞에 선 28살의 한서연, 그러니까 저는 완벽했어요. 엄마가 1억 원을 들여 맞춘 웨딩드레스를 입고 3시간 동안 공들인 메이크업으로 마치 인형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5년을 사귄 강민준 오빠와의 결혼이었으니까요. 민준 오빠는 30살의 잘생긴 IT 사업가였어요. 스타트업 대표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언제나 아껴주던 완벽한 남자였죠. 제 옆에는 7년 지기 친구 박지우가 들러리로 서 있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정말 예쁘다고 부러워 죽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의심 없이 믿었죠. 7년 동안 제 옆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대학교 MT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심했던 저를 챙겨주던 그 따뜻한 미소를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식 30분 전이었어요. 민준 오빠에게 전해줄 편지를 가지러 3층 대기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죠. 그런데 끝 모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신음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봤죠. 복도 구석에서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는 두 사람을. 웨딩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제 신랑과 제 친구였어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녀랑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민준 오빠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지우가 물었어요. 서준이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아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민준 오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그러니까 제 집안 돈만 확보하면 1년 후에 이혼하고 너랑 서준이랑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거짓말 아니냐고, 오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잖냐고요. 사랑하긴. 하지만 500억이 걸린 문제야. 민준 오빠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제 쪽을 봤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준 오빠는 다가오며 오해라고, 지우가 갑자기 그랬다고 변명했죠. 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처참했어요. 눈물로 메이크업이 번졌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7년이 거짓말이었어요. 5년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메이크업을 고쳤어요.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짐했죠. 울지 말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일단 결혼식은 해야 한다고요. 왜냐고요? 간단했어요. 민준 오빠의 법적 아내가 돼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 천만에요. 사기꾼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식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고 200명의 하객이 일어섰죠. 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버진 로드 위에서 민준 오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완벽하게 웃어줬어요. 주례가 물었어요. 한서연 씨, 강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냐고요. 네,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어요. 민준 오빠의 입술에서 지우의 립스틱 자국이 느껴졌어요. 역겨웠지만 참았죠. 200명이 박수를 쳤어요. 부케를 던질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던졌죠. 다음은 내 차례니까 받으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신혼 첫날 밤 강남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민준 오빠는 미안하다고 지우가 갑자기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했죠. 서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민준 오빠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연이 집안 돈만 확보하면 1년 후 이혼한다는 그 말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복수자였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빠, 지우야,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7년간의 거짓말, 나는 몰랐던 진실들. 완벽한 아내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민준 오빠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주고 퇴근 후에는 와인을 따라줬죠. 민준 오빠는 점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라고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7년 전 대학교 MT에서 처음 만난 지우가 자꾸 떠올랐어요. 소심했던 저를 챙겨주던 그 모습, 괜찮냐고 물으며 도와주겠다던 그 따뜻한 말들. 우리 친구 하자고 말하던 그날의 지우가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5년 전 소개팅도 떠올랐어요. 지우가 민준 오빠를 소개시켜줬었죠. 이 오빠 괜찮다고 IT 사업가래요라고 말하던 지우. 카페에서 처음 본 민준 오빠는 정말 멋있었어요. 세련된 매너에 다정한 말투까지. 저는 한눈에 반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전부 각본이었다는 걸요. 지우와 민준 오빠는 이미 연인이었고 제게 접근한 건 오직 제 재산 때문이었어요. 한신건설 부사장의 외동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회사 화장실에서 또 울었을 때 후배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신혼인데 왜 우세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행복해서 그런다고 거짓말했어요. 신혼 3일째 강남의 작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의 과거를 모두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민준 오빠와 지우의 사진을 건넸을 때 탐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 사이인데 왜 조사를 하냐고 물었죠.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제 결혼식 날 제 남편과 제 친구가 키스했거든요라고요. 탐정의 표정이 굳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날 수 있냐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7년 친구인데요 라고요. 카페에서 만난 지우는 초췌해 보였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그날 술을 너무 마셨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그녀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다 잊었어요 라고 말했죠. 속으로는 비웃었지만요. 거짓말도 참 잘하네요 라고요. 카페에서 지우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제 남편의 아이를 3살 된 서준이를 말이에요. 지우는 최근 어떻게 지내냐는 제 질문에 그냥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녀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요. 신혼 5일째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은 놀라울 정도로 두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준과 지우는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준 오빠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호텔 출입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민준 오빠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던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는 출생신고서였어요. 이름 강서준, 모 박지우, 부 강민준, 나이 3살. 네 번째 페이지에는 민준 오빠 회사의 재무자료가 있었어요. 매출 부풀리기, 투자금 횡령 의혹까지요.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라고 말했죠. 탐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회사 법무팀장인 최현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현우 씨는 32살의 엘리트 변호사였어요. 미국 로스쿨을 나왔고 대형 로펌 파트너 제의를 거절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온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죠. 신혼인데 무슨 일이냐고 놀란 표정으로 묻는 현우 씨 앞에 저는 조용히 파일을 펼쳤어요. 모든 증거를요. 현우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복수하고 싶다고, 법적으로 완벽하게요라고요. 현우 씨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돕겠다고요. 우리는 밤새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는 민준 오빠에게 투자금을 미끼로 던지기, 2단계는 지우의 과거를 유포해서 두 사람 관계에 가게하기, 3단계는 모든 증거와 함께 법적 고소하기였죠.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수 후에는 외로울 텐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혼자가 나으니까요. 그때 현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를 쳐다봤지만 현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복수 노트를 작성했어요. 목표는 단 하나, 강민준과 박지우의 완전한 파멸이었죠. 단계별 계획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신뢰 구축, 투자 미끼, 관계 균열, 법적 공격,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시작까지요. 민준 오빠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재빨리 노트를 덮었어요. 뭐 하냐고 물었을 때 일기 쓴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기록한다고 대답했죠. 민준 오빠가 저를 안았어요.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차갑게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오빠.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천천히, 완벽하게, 냉혹하게. 그렇게 복수하겠다고요.
복수는 차갑게, 눈물은 뜨겁게.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장실을 찾아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탁드렸어요. 민준 오빠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신혼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50억만 투자해달라고요. 아버지는 당연히 의아해 하셨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 회사 규모가 작은데 50억은 너무 크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탁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곧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 눈을 한참 보시더니 알았다고, 실사는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민준 오빠에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오빠 회사에 50억을 투자하시기로 했다고 전했을 때 민준 오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저는 밝게 웃으며 당연하다고, 제 남편 회사인데요 라고 대답했죠. 민준 오빠는 저를 와락 안으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날 밤 민준 오빠가 잠든 후 저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지우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죠. 50억 투자가 확정됐으니 1년만 참으라고, 그럼 이혼하고 너한테 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문자를 보며 소리 없이 웃었어요. 복수 2단계를 시작했어요. 탐정이 준 지우의 과거 자료를 익명으로 웨딩 플래너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학력 위조와 사기 전과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후 지우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누군가 자기 과거를 폭로했다고, 고객들이 다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어떡하냐고요. 지우는 모르겠다고, 억울하다고 울었어요. 저는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절대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준 오빠와 지우가 호텔 카페에서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추적한 거였죠.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민준 오빠는 지우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과거에 뭘 한 거냐고, 서연이가 알면 어떡하냐고 소리쳤죠. 지우는 울먹이며 반박했어요. 자기까지 의심하냐고, 오빠도 자기 편이 아니냐고요. 민준 오빠는 더 화를 냈어요. 50억 투자받기 전에 들키면 다 끝난다고, 돈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지우가 소리쳤을 때 민준 오빠는 대답했어요. 그래, 돈이라고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나가버렸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서로 물어뜯으라고요. 정확히 제 계획대로였으니까요. 드디어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왔어요. 한신건설 회의실에서 투자 실사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현우 씨가 냉정한 목소리로 발표했죠. 큰 문제가 발견됐다고, 넥스트 웨이브의 매출이 허위라고, 실제 매출의 3배를 부풀렸고, 투자금 일부가 횡령됐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사위가 그런 짓을 했냐고 소리치셨죠.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투자를 취소하시라고요.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당장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우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알고 계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왜 아버지께 투자 부탁을 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더 큰 절망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희망을 줬다가 빼앗는 게 더 아프니까요라고요. 현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잔인하다는 말 대신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 오빠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투자가 왜 취소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슬픈 척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실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셨다고, 매출이 부풀려져 있었다고요. 민준 오빠는 그건 오해라고 더듬거렸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설마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우리 결혼식 날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고 했잖냐고요. 집에 돌아온 민준 오빠는 초췌했어요. 미안하다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글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박지우랑 언제부터였냐고, 서준이는 몇 살이냐고요. 민준 오빠가 얼어붙었어요. 알고 있었냐고 되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결혼식 날부터 알았다고, 복도에서 키스하는 거 다 봤다고요.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복수하려고, 천천히 완벽하게 해요라고 말했어요. 민준 오빠는 미친년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비웃었어요. 미친 건 오빠라고, 재벌 딸 돈 노리고 결혼한 사기꾼이라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그에게 던졌어요. 당연히 재산 분할은 없다고 말했죠. 민준 오빠는 소리쳤어요. 안 된다고, 자기가 5년을 투자했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투자요? 5년 동안 제 옆에서 제 친구랑 바람 피운 거 말고 뭘 했냐고 반문했죠. 민준 오빠가 주먹을 쥐고 다가왔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빠 목소리를 들려드릴까요? 서연이 집안 돈만 확보하면 1년 후 이혼한다던 그 말을요라고 물었죠. 이거 법원에서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민준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제발이라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늦었다고,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며 방을 나왔어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무너지는 가면, 드러나는 진짜 얼굴.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행복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배신당한 아내로 서 있었으니까요. 현우 씨가 제 변호사로 나섰어요.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원고를 기망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고요. 민준 오빠 측 변호사가 그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현우 씨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호텔 CCTV,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 서준이 출생신고서, 부정회계 자료, 그리고 결혼식 날 녹취록까지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죠.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민준 오빠는 피고석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고 제 눈빛을 마주친 민준 오빠는 고개를 떨궜어요. 한편 민준 오빠의 회사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었고 직원들은 사직서를 냈죠. 사무실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민준 오빠는 빈 사무실에서 지우한테 전화했대요. 나도 돈이 없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 소리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우는 반박했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민준 오빠는 말했대요. 내가 서연이 친구로 접근한 거 아니냐고, 내가 서연이 돈 많다고 유혹한 거 아니냐고요. 지우는 충격받았죠. 지금 책임을 떠넘기냐고 물었고, 민준 오빠는 더 잔인하게 대답했대요. 넌 그냥 내가 쓰고 버리려던 여자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저를 찾아왔죠. 카페에서 만난 지우는 너무 초췌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서준이를 키워야 한다고, 지금 일도 다 잃었다고 말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 문제라고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7년 친구잖냐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우리가 친구였냐고 반문했죠.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협박했어요. 언론에 다 불어버리겠다고, 재벌 딸이 신혼 첫날 밤에 남편 불륜을 알았다는 걸 퍼뜨리겠다고, 제 집안이 망신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해보라고 했죠. 그럼 저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방금 대화가 다 녹음됐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떨었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내가 언론에 떠들면 너도 7년간 친구. 남자 뱃은 쓰레기로 낙인 찍힐 거라고, 웨딩 플래너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거라고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지우가 제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3살 서준이 손을 잡고요. CCTV로 봤어요. 지우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한서연 나오라고, 나와서 책임지라고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경비에게 연락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지우는 계속 소리쳤어요. 이 애가 민준 오빠 아들이라고, 제 남편 아들이라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죠. 작은 서준이는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섭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왔고 지우는 체포됐어요. 끌려가면서도 복수하겠다고, 꼭 복수하겠다고 절규했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서준이가 경찰차에 타는 엄마를 보며 우는 모습도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는 죄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 오빠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구속됐어요. 경찰서에서 연행되던 날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수갑찬 민준 오빠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요? 감옥에서 잘 지내라고, 3년은 짧다고, 오빠가 계획한 1년보다는 짧다고 말했죠. 민준 오빠는 절규했어요. 제발 합의해달라고, 제발이라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싫다고 단 한마디만 남기고요. 최종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죠. 피고인 강민준,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3년과 벌금 2억 원이라고요. 피고인 박지우는 공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방청석에 앉아 그 판결을 들었어요. 끝났어요. 제 복수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현우 씨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끝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네요 라고 대답했죠. 며칠 후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또 물으셨어요.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터져버렸어요. 3개월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품에서 한없이 울었죠. 며칠 후 한강공원에서 현우 씨와 산책했어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복수는 끝났는데 뭔가 허전하다고요. 현우 씨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3개월간 그것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더니 현우 씨가 멈춰 섰어요. 제 이름을 불렀죠. 저 서연 씨 대학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현우 씨는 계속 말했어요.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고, 그러다 제가 강민준을 만났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지금 고백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안다고, 다만 기다리겠다고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 씨가 물었어요. 지금은 친구로만 있어도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죄를 딛고 피어난 진짜 행복. 1년이 흘렀어요. 복수가 끝난 후 저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6개월 동안 바닷가 작은 펜션에서 혼자 지냈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걸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할까요? 그들은 벌을 받았는데 왜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처럼 소설처럼 제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나는 누구인가, 한서연인가, 재벌 집딸인가, 복수한 여자인가, 아니면 그냥 상처받은 한 사람인가 하고 노트에 적었어요. 어느 날 밤 바다를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제 진짜 나를 찾아야겠다고요. 6개월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집으로 안 들어오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요.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아닌 홍대 근처 평범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집이었죠. 후배 미나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얼굴이 밝아졌다고, 정말 좋아 보인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주도에서의 6개월이 저를 치유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북카페를 연 거예요. 홍대 골목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죠. 책과 쉼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직접 책을 고르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더 이상 재벌 집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서연, 북카페 주인 한서연이었어요. 오픈날 현우 씨가 커피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축하한다며 웃었죠. 저는 고마웠어요. 1년간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현우 씨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이어도 괜찮다고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웃으며 또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현우 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지우였어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앉으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정말 미안하다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최악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제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다고 말했죠. 지금은 신림동 구청에서 일하며 서준이랑 둘이 산다고, 민주는 감옥에서 면회. 한 번도 안 갔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지우가 일어서려 할 때 제가 불렀어요. 용서는 못해. 아직은.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서준이를 잘 키우라고,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지우는 고맙다고 말하며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창밖을 봤어요. 이상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고 현우 씨와 한강 벚꽃길을 걸었어요. 현우 씨가 벚꽃이 예쁘다고 말했고 제가 예쁘다고 대답하자 저도 예쁘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또 그러냐고 놀렸죠. 그때 현우 씨가 멈춰 섰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진짜 고백해도 되냐고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1년을 기다렸다고, 제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이제 자기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겠다고, 행복할 때 같이 웃어주겠다고,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면 평생 증명해주겠다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리요.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저도 현우 씨를 좋아한다고요. 현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벚꽃이 흩날렸어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청담동 그랜드 앰버서더가 아니라 홍대 근처 작은 웨딩홀에서요. 200명이 아니라 50명만 초대했어요. 가족과 진짜 친구들만요. 웨딩드레스도 간소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년 전 결혼식은 거짓이었지만 오늘 결혼식은 진짜라고요. 주례가 물었어요. 최현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냐고요. 네, 맹세합니다. 이번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해서요. 키스를 했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년 후였어요. 북카페 책과 쉼표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죠. 현우 씨가 걱정스럽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후배 미나가 축하한다며 아들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지우를 봤어요. 서준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5살이 된 서준이는 많이 컸어요.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다고, 상처도 아물었다고,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라고요. 현우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뭘 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현우 씨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더 달콤한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걸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었다는 걸요.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1년 후, 민준 오빠가 계획대로 저를 버렸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의미해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강하고 현명하고 진짜 행복을 아는 저를요. 북카페 창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 아기에게 말했죠. 엄마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너도 행복하게 자라주면 좋겠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요라고요. 현우 씨가 차를 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한서연이에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복수자도 아닌 그냥 저 자신 한서연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정체성이에요.